안녕하세요. 튜링블의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한시니까 시작할게요. 오늘 준비한 거는 하이 버전 사용자분들을 위한 업그레이드 트레이닝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세션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항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창의 우측에 보시면 채팅 항목이 있습니다. 채팅 항목에서 필요하신 질문이라든지 문의사항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데모도 같이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데모 같은 경우는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3시간 정도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업그레이드 트레이닝을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트림블에서 23년 3월경에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를 했어요. 설문조사 실시해서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가장 저해되는 요소가 무엇이냐,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테클라의 버전은 무엇이냐, 운영체제가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느냐. 자, 여기 운영체제를 잠깐 보니까 윈도우 7 사용자분들이랑 비스타도 있어요. 비스타를 사용하시는 분들 또는 8.1을 쓰시는 분들, 그중에 윈도우 10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10과 윈도우 11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로 사용하는 테클라 버전은 화면에서 보면 2020 버전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요 정도 2016? 네. 요 파트가 지금 여기 리스트에는 안 나와 있지만 21 버전 이하 버전을 사용하는 분들이 한 25% 정도, 23% 정도 차지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상위 버전으로도 업그레이드 하는데 가장 저해되는 요소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은 투표수를 차지한 게 사용 환경이 익숙하지 않아서 업그레이드를 못하고 있다. 또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데 텍스트가 좀 잘렸네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세팅해야 될지, 어떤 파일을 관리하고 가져와야 될지 모른다 부분이 가장 많은 이슈를, 투표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을 보면 상위 버전에서 운영체제를 바꾸면서 UI 부분이 익숙지 않아,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작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상위 버전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떤 세팅해야 될 데이터가 있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업그레이드 트레이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OS 이슈. OS는 오퍼레이션 시스템, 흔히 말하는 운영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윈도우 10이라든지 윈도우 11에서 현재 우측에서 보이시는 그림처럼 윈도우 10과 윈도우 11에서 테클라를 사용 중인데 이렇게 하위 버전을 쓰시는 분들, 낮은 버전, 낮은 버전을 쓰시는 분들의 이슈 사항을 보니까 많이 있는 게 한글 입력 오류가 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도면을 열 경우 프로그램이 그냥 종료되는 경우, 또는 모델이 열리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이슈들을 저희가 계속 하고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여기에서 TS 버전이 18 버전 또는 19 버전, 해당 버전은 해당 버전이 출시된 당시에는 윈도우 7이라든지 윈도우 비스타 이런 버전들이 나와 있던 시대였고, 그 다음에 지금 윈도우 10은 2020년경 나왔던 그런 버전입니다. 그래서 현재 18 버전에서 21 버전 이하 버전은 윈도우 10에서 지원되지 않는 그런 버전이고요.
그래서 OS 시스템이랑 버전이랑 매칭이 안 돼서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 이런 이슈들을 겪고 계셔도 꿋꿋이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현재 버전을 쓰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이런 오류라든지 모델이 안 열린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버전을 업데이트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 포인트에 대해서 아젠다부터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일단은 하이 버전에서 2023 버전까지 업데이트 기능 중에 10가지 정도만 한번 골라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업그레이드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좋은 기능들 탑 10만 한번 모아봤고요. 그다음에 확장 프로그램 및 사용자 설정 가져오기, 전체 UI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9버전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어떻게 백업할 건지,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웹뷰어 대체 프로그램인 트림블 커넥트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Q&A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탑 10 기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오거나이저입니다. 오거나이저라고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하이 버전 쓰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해당 기능은 사용을 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거나이저라는 거는 실제 기능 자체는 여기 있는 객체 브라우저랑 범주라는 두 기능이 합쳐져서 오거나이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객체 브라우저랑 범주. 자, 하이 버전에서는 21버전, 20버전에서 출시돼서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사용할 수는 있으나 해당 20버전이라든지 21버전에는 오거나이저의 계산한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상위 버전에서는 이 오거나이저의 이제 기능 사용은 굉장히 빨라졌다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기능이냐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데모로. 자, 화면에 보이시는 좌측에 있는 얘가 객체 브라우저라는 거고요. 객체 브라우저는 선택한 객체의 속성을 바로 디스플레이 시켜줍니다. 선택한 객체 속성을 디스플레이 시켜주고 여기서 보여지는 이런 컬럼, 열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와에서 이렇게 저장 데이터 값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편집도 물론 가능하고요. 원하는 데이터만 리스트업해서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선택한 데이터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객체 브라우저입니다. 여기서 객체 브라우저에서 그룹핑, 제가 여러 가지를 객체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프로파일별로 그룹핑을 하거나 또는 디스플레이 되어 있을 때 동일한 행의 객체의 합산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B027번은 4개다. 또는 300에 320에 15짜리는 5개가 있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객체 브라우저는 선택한 대상의 속성을 확인한다. 볼 수 있다. 라는 거고 우측에 있는 범주는 모델 데이터를 조금 더 간편하게 사용자와에서 리스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 모델은 절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절, 2절, 3절, 4절, 5절부터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빔 어셈블리랑 컬럼 어셈블리, 겉 어셈블리가 몇 개가 있는지 확인이 되고요. 또는 4절에 객체를 모델에서 바로 선택해 볼 수도 있고요. 뒤에 있는 게 4절의 객체고 이 4절의 객체에 있는 데이터들을
여기에 있는 객체 브라우저에서는 선택을 했으니까 그 리스트업이 나타나는 거고 네임별로 이렇게 소팅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자, 이렇게 절별로 어셈블리 메인 파트의 네임, 그 다음에 어셈블리의 POS로 확인이 바로바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샘플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거예요. 뭐냐면 얘는 리스트업 하는 거랑 추가적으로 모델 체크하는 용도로도 많이 쓰입니다. 자, 여기 보면 모델의 객체에 가지고 있는 네임별 리스트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빼기 바가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백업 바가 되어 있는 게 있죠. 일반적으로 작업하다 보면 흔히 말해서 이제 백바 용접을 위한 그런 플랫바 등을 표현할 때 쓰는 건데 네임이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네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재질 체크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현재 모델에는 어떤 다양한 재질 데이터가 있는지 계열 검색해서 하고 확인 누르게 되면 모델 안에 있는 객체들의 재질을 이렇게 바로 리스트업을 해줍니다. 여기 보면 SM400 시리즈, SM40 시리즈 또는 XS400, 더미 부재겠죠. 그래서 더미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XS400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재질별로도 리스트업을 해볼 수가 있고 똑같이 모델에 있는 객체를 선택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객체만 얘만 SM400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체크하고 모델 리스트업을 할 수 있다라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는 마지막으로 해당 리스트업을 선택을 하고 내보내기 누르면 여기에 이제 해당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바로 이 리스트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거나이저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 모델을 체크하거나 리스트업으로 관리할 때 특히 관리자들이 해당 기능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좋은 모델 데이터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거나이저를 한번 꼽아봤고요. 자, 두 번째는 상황에 맞는 도구 모음.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겠죠? 네. 자, 두 번째는 상황에 맞는 도구 모음입니다. 상황에 맞는 도구 모음은 제가 바로 보여드릴 거예요. 키를 선택했을 때 원래는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따라다니는 항목이 상황에 맞는 도구 모음이고요. 이 설정에 상황에 맞는 도구 모음 얘를 통해서 온오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왼쪽 하단에 두고 고정시키고 최대화시켜 둡니다. 이렇게 저는 보통 사용하고요.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간단하게 객체의 속성을 변경할 수도 있고 색상을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고 네이밍이랑 프로파일 데이터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객체를 생성했을 때 회전이라는 옵션 값을 통해서 모델을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객체의 어, 외부 부분이라든지 상단면을 이렇게 바로바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 등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
선택한 대상의 객체 도면을 바로 열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면을 바로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어떤 경우일 수가 있냐면 또는 제작사에서라든지 어떤 협력업체에서 특정 객체, 이지 135 객체에 볼트가 하나 모자라다 또는 체크가 필요하다는 이슈가 있을 때 여기에 있는 빠른 검색을 통해서 객체를 선택을 하고 다시 엔터를 누르고 그 다음에 Shift 스페이스 누르게 되면 해당 객체로 넘어가게 되고요. 선택한 대상의 도면을 바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상황에 맞는 도구 모음 같은 경우는 도면이 생성되어 있지 않으면 도면 생성도 가능한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객체들뿐만 아니라 이 뷰가 선택되어 있을 때 뷰의 가시성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탕화면 더블 클릭, 표시를 누른 이 창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부재를 또는 부재를 숨기거나 부재를 디스플레이 시키거나 여기서 빠르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옵션을, 표시 옵션을 컨트롤하는 거죠. 네, 모델링에서 설명드렸지만 도면에도 같은 상황에 맞는 도구 모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기능이에요. 얘는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다양한 기능들을 뜻하는 건데 테클라 소프트웨어가 16버전, 연도로는 2010년부터 API가 개발되면서 테클라에 있는 순수 기능뿐만 아니라 API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개발할 수 있고 그 개발한 것을 공유할 수 있는 테클라 웨어하우스라는 사이트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 가보시면 인기가 있는 확장 프로그램들을 보면 멀티 컨버터, 다양한 파일 포맷으로 파일을 만들어주는 것 또는 3D PDF를 만들어주는 것 또는 볼트를 컨트롤하는 것, 텍스트를 컨트롤하는 것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버전에서는 1, 2년 동안에 API로 개발된 데이터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이후에 추가된 기능들을 테클라 웨어하우스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그 기능을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부분 가서 제가 몇 가지 확장 프로그램들을 시연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위 버전에 오면 많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제가 세 번째로 잡아봤고요. 자, 다음은 테클라 모델 쉐어링입니다. 모델 쉐어링 부분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들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얘는 멀티 유저랑 비슷해요. 네, 비슷하고요. 비슷한데 다른 점은 멀티 유저는 네트워크 기반의 그런 공유 시스템이고 협업 시스템이고요. 네트워크. 그다음에 테클라 모델 쉐어링의 포인트는 얘는 이제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한다는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멀티는 네트워크에서만 가능한 거고 테클라 모델 쉐어링은 클라우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가령 해외 출장을 가거나 또는 해외
업체와 같이 대형 프로젝트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테클라 모델 쉐어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부분 하나는 뭐냐면 멀티 유저보다 저장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패킷의 크기 1기가가 되는 파일 크기를 인터넷 속도 100메가 속도로 되어 있을 때 저장되는 속도는 1분 20초 정도가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무실에서 사용하거나 집에서 인터넷을 쓸 때는 저희 사무실에서는 400메가 정도 속도가 나와 있고요. 집에서 광랜을 설치한다면 이 이상의 속도를 얻을 수가 있고 저장되는 속도 역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멀티 유저랑 비교하게 되면 저장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직접 수정, 영어로는 Direct Modification이라는 기능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 있는 아이콘을 보시면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이렇게 핸들을 사용해서 객체 크기나 형상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인 부재를 생성했을 때, 두 점을 사용해 생성했을 때 직접 수정을 단축키 D를 사용해서 하게 되면 화살표가 나오고 핸들이 파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파란색으로 바뀌었을 때 객체의 크기를 이동하거나 변경하거나 크기를 줄이거나 느리거나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헤드 화살표를 눌러서 원하는 길이만큼 키울 수가 있고요. 일반 기둥이고 플레이트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플레이트를 써보면 플레이트에 있는 양 끝에 모서리에 있는 핸들 말고도 중심점에 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추가가 가능해진다. 또는 포인트 삭제도 이렇게 가능해집니다. 면을 늘려서 길이를 느리거나 줄이거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 수정을 통해서 객체에 이동하거나 길이를 변경하거나 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 최상위 버전 2021 이상부터는 그냥 B만 눌러도 이렇게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보셨던 것처럼 한글 모든 UI가 한글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이라는 거는 테클라는 번역이 언제 시작되었냐면 21년이 아니라 2015년 후반기부터 이제 한글에 대한 번역을 시작해서 21.1 버전부터 지원은 하지만 실제 메인 런칭은 2016 버전에서 런칭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전체 UI에 대한 한글화와 그다음에 도움말에 대한 한글화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용해 보시면 해당 명령어를 클릭하고 F1번 누르면 이렇게 오프라인 한글 명령어를 바로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볼트 역시 가서 F1번 누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볼트 생성에 대한 모든 UI, 명령어에 대한 동영상도 도움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글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데 한글은 쉬워요. 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쉽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벤트 플레이트. 자, 벤트 플레이트는 이런 다양한 형상의 여러 번 절곡되어 있는 그런 형상을 표현할 수도 있고 절곡되어 있는 이런 객체들에 대해서도 펼쳐진 도면, 펼쳐진 NC 파일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프팅 플레이트라는 거는 이런 다양한 선, 원, 홀을 사용해서 이런 형태의
비선형의 형태의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성된 객체는 옆에 보듯이 정제도가 제공이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트 플레이트 기능이 2019부터 추가적으로 많이 업데이트돼서 나왔는데 이 부분도 역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플레이트 한 장을 제가 그릴 거고요. 3D 뷰에서 500에 900짜리 플레이트 한 판을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50mm 띄워서 팁으로 플레이트를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니은자로 되어 있는 플레이트를 하나 생성했고요. 여기 보면 원통형 벤트 플레이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원통형 벤트 플레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합쳐져 있는 밴딩이 절곡이 되어 있는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고 해당 객체를 복사해서 놔두고 또는 분해해서 따로따로 분해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생성되어 있는 객체 같은 경우는 직접 수정을 통해서 사이즈 변경도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로프팅 플레이트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로프팅 플레이트는 특징이 뭐냐면 참고 객체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선과 선을 연결해서 바로 객체를 생성하거나 여기에 있는 호 또는 원을 사용해서 컨트롤할 수 있고 폴리커브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선택한 객체에서 제가 옵셋을 사용해서 500만큼 이렇게 옵셋을 사용해서 폴리커브를 생성할 수가 있고요. 폴리커브에서 두 개의 폴리커브를 있는 객체를 이렇게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생성된 객체는 나중에 전개된 도면을 이런 객체들도 전개된 도면을 생성할 수도 있고요. 스페셜한 거는 같은 평면이 아니더라도 로프팅 플레이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플레이트의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이렉트X 그래픽 엔진. 하이 버전 21 버전 이하에서는 모든 그래픽 엔진이 이런 오픈GL 그래픽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픈GL의 그래픽 엔진은 이렇게 무빙을 할 때 깜빡이는 느낌이 나타나는 게 오픈GL 그래픽 엔진이고요. 테클라가 상위 버전 올라오면서 다이렉트 X 그래픽 엔진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다이렉트 X 그래픽 엔진은 이렇게 컨트롤된다. 또는 껌뻑임이 없었죠. 깜빡거림이. 그리고 객체를 선택했을 때도 선택된 느낌이 오픈GL과 다이렉트X의 느낌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측에 보듯이 이제 선택된 객체의 윤곽을 이렇게 전부 다 보여주는 게 특징이고요. 다이렉트X 그래픽 엔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중복된 객체에 대해서 이렇게 해칭을 표현해 줍니다. 겹쳐져 있는 부분에 어떻게 겹쳐져 있는지 해칭 표시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다이렉트X 그래픽 엔진은 흔히 말하는 그래픽 카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좋으면 좋을수록 고성능의 그래픽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제 테클라 마크라는 항목이 있어요. 테클라 마크라는 항목은 잠깐 제가 사이트를 보여드리면
테클라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이제 그래픽 카드 테스트를 해서 어떤 그래픽 카드가 테클라의 모델에 잘 효율적으로 반응하는지 성능 테스트를 하는 사이트입니다. 그 사이트에서 보시면 현재 RTX 4070 Ti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밑으로는 3080 Ti인데 밑으로 가면 3070, 3060, 3080 Ti보다 3070 점수가 더 높은 항목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좋은 그래픽카드 현재 뭐 4090도 있지만 4080도 있지만 4070 Ti가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나머지 콘크리트 모델이라든지 거기는 아직 3070 데이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모델 같은 경우 자 여기서 보면 3070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니까 3090보다 그래픽카드 선택은 3070을 하는 게 비용적인 부분도 더 줄어들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모델 테스트를 한번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어떤 샘플 모델을 보여드릴 거냐면 흔히 말해서 좀 큰 모델을 열어드릴 거고요. 그 큰 모델의 규모는 부재 수가 30만 개 정도가 되는 모델입니다. 30만 개. 30만 개라는 객체는 어떤 감을 잡으시면 되냐면 서울에 있는 롯데 슈퍼타워 프로젝트가 테클라로 설계되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객체의 수가 75만 개 정도가 있어요. 75만 개. 거기는 이제 볼트 수도 70만 개 정도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컨트롤하는 거 모델 열리면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모델이 응답이 없이 되어 있네요. 조금 기다려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도면 내용 관리자.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모델이 안 열리니까 잠깐 열렸네요. 모델 열어서 3D 뷰를 뷰잉한 것까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따라 바가 늦게 열리네요. 네. 자, 해당 모델은 현재 그래픽카드에 제가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쿼드로 RTX 3000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모델의 객체의 수는 30만 개 정도가 되는 객체고 현재 디스플레이를 이동시켰을 때 이런 느낌. 물론 제가 컨트롤할 때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은 인터넷 화면이기 때문에 끊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부드럽게 끊김이 없이 컨트롤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모델은 볼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모델을 이렇게 핸들링 하더라도 끊김 없이 잘 움직인다라는 거.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해당 모델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네, 그 다음은 도면 내용 관리자. 속도를 좀 낼게요. 다시 이전 모델로 돌아가서 자, 도면 내용 관리자는 뭐냐면 현재 도면에 있는 객체, 마크, 치수들의 검사를 쉽게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말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직접 얘도 보여드릴 거예요. 뭐냐면 도면에 보면 우측에 도면 내용 관리자라는 게 있고 얘가 기본 도면이던 조립 도면이던 객체가 가지고 있는 도면 안에 포함된 객체 또는 마크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트롤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기록되어 있네요. 엔터 누르고 Shift 스페이스 선택된 거에서 도면 선택해서 도면을 들어갑니다. 선택된 도면은 얘는 지금 조립 도면이고요. 어셈블리 드로잉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도면 내용 관리자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해서 표시 눌러주면 현재는 조립 도면이기 때문에 조립 도면 안에 객체는 11개가 있다 라고 나타나 있고요. 여기서 마쿠스를 보게 되면 이러한 객체들의 마크는 현재 디스플레이 되어 있지 않다. 여기 확인해 보시면 얘네들의 마크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마크가 표현이 되어 있는 객체는 이런 객체들이고 또는 마크만 선택했을 때 해당 객체의 마크는 이 객체들의 마크다 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크가 디스플레이 안 되어 있는 이런 객체를 선택해서 우클릭, 마크 추가해서 적용된 마크 속성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마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마크 수량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마크가 추가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쓰더라도 도면에서 누락된 객체의 마크를 쉽게 찾아내서 확인하고 컨트롤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 되셨죠? 자, 그러면 다른 도면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본 도면, GA 도면입니다. 자, GA 도면에서 GA 도면 같은 경우는 많은 어셈블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프로젝트죠. 모델이 도면이죠. 그래서 도면 내용 관리자에서 표시 눌러서 현재 기본 도면에는 어떠한 어셈블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99개가 있다고 확인이 되고 마크 수를 디스플레이 시켜보면 디스플레이 안 되어 있는 마크가 이만큼이다. 어떠한 객체인지 육안으로 이렇게 다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객체 이름이라든지 또는 필요에 따라서 UDA 데이터 또는 추가하고 싶은 데이터가 있으면 플러스를 눌러서 원하는 데이터를 추가해서 여기에서 기둥열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면에 마크를 누락 방지하고 컨트롤하고 또는 동일한 객체를 조금 더 쉽게 선택해서 필요에 따라서 마크를 표현해 주거나 마크를 지우는 시스템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도면 내용 관리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필터 치수. 말 그대로 필터를 사용해서 원하는 객체의 치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단품 도면, 조립 도면, 콘크리트, 부재 도면에서 뷰 레벨에서 생성 가능하고 치수 생성을 할 때 이렇게 필터링을 만들어서 객체가 스터드 볼트이면 이런 치수를 뽑아내라 라고 세팅을 하고 치수를 뽑게 되면 스터드 볼트의 치수를 이렇게 자동으로 뽑아주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필터를 사용해서 치수를 자유자재로 뽑을 수 있다. 플레이트류는 플레이트유대로, 홀들은 홀대로, 또는 브라켓은 브라켓만 이렇게 원하는 데이터, 치수를 생성할 수 있는 필터 치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치수를 사용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10가지였고요. 10가지는 첫 번째는 오거나이저가 있었고 두 번째는 사항에 맞는 도구 모음, 세 번째는 확장 프로그램, 이건 뒤에서 보강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모델 제어링, 그 다음에 직접 수정, 한글, 벤트 플레이트, 다이렉트 그래픽, 다이렉텍스 그래픽, 그 다음에 문서 관리자,
그다음에 필터 지수 등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업데이트된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여기 보면 마크 병합, 부재라든지 볼트, 철근도 마크 병합이 가능하다라는 거 꼭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조립도면 샘플을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지웠나요? 단품도면 보겠습니다. 단품도면 가서 보면 이렇게 마크가 이게 제 아니었네요. 죄송해요. 플레이트를 봐야 되는데 이 플레이트 단품도면 열어서 확인해 보면 일반적으로 세팅 값으로 보면 마크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6개, 여기 6개. 그죠? 그래서 두 마크를 선택해서 첫 번째 분할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병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마크로 병합이 가능해진다. 일반 부재 마크, 볼트 마크, 철근 마크도 병합이 가능하다는 거 잠깐 빠르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단축키. 제가 데모를 하면서 조금 썼어요. 단축키는. 자, 단축키를 잠깐 보면 아까 여기에 있는 모델 선택으로 엔터 누르면 모델에서 선택되었을 거고 Shift 스페이스를 누르면 선택한 객체로 줌인을 해줍니다. 가령 특정 객체를 선택하고 멀리 있을 때 Shift 스페이스 해주면 이렇게 선택한 객체로 줌인을 해주는 단축키가 있고 그 다음에 객체를 생성했을 때 선택한 객체의 Alt 스페이스를 누르면 우측에 보시는 위치 옵션 회전 값이 바뀌게 됩니다. 또는 Alt 키를 누르고 화살표 키 위로 아래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렇게 Alt 키 단축키를 사용해서 탑 오브 스틸이라든지 미들 또는 윈드빔을 이렇게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 사용하게 되면 해당 명령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이런 단축키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얘는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도면 버전이랑 스냅샷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저장된 이전의 도면의 기록을 보여주고 스냅샷도 제공하고 이전 도면으로도 돌아갈 수가 있고 스냅샷을 사용해서 모델에서 중첩시켜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얘는 직접 보겠습니다. 엔터 스페이스 시프트 선택해서 이 도면으로 계속 봤죠. 조립 도면을 계속 볼 거고 해당 도면에서 제가 도면 내용 관리자를 통해서 표시 눌러서 부재에 마크가 없는 객체들 선택해서 마크를 잠깐만요. 선택해서 마크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해당 도면을 저장하고 닫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도면의 기록과 현재 도면의 기록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어디서 확인해 볼 거냐면 문서 관리자 항목에서 도면 버전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도면 버전을 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스냅샷이랑 그다음에 해당 모델의 도면 버전의 기록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도면의 기록은 이렇게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도면을 다시 들어가서 뭘 해볼 거냐면 제가 아까 추가해서 마크를 넣었던 객체들을 마크만 지워볼 겁니다. 특정 추가했던
이런 마크들, 쟤네들 말고 특정 마크를 이렇게 제가 지우고 도면을 닫습니다. 도면을 닫으면 이 도면 버전 기록에는 제가 저장할 때마다 해당 데이터의 기록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기고 있으니까 이전 도면이 어떻게 변경되어 있는지 또는 이전 도면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전 도면의 기록으로 도면을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최신 도면으로도 다시 한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면 버전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도면의 이력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탑10에 해당되는 기능을 쭉 한번 살펴봤고요. 기억에 남는 기능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네. 어떤 기능이 좋은지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어서 바로 계속 갈게요. 전체 UI랑 리본 메뉴 사용 방법. 자, 좌측에 보는 그림은 21 버전 이하 2015년까지 나왔던 2015년 이하 버전은 이런 작은 아이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16번 이상 버전에서는 한글이 지원되며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큰 리본형 명령어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큰 명령어를 저희가 리본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UI는 상단에 있는 리본 명령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는 사이드펜. 자, 사이드펜에 있는 부분은 뒷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하단부의 스냅 스위치, 선택 스위치는 큰 차이가 없죠.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파일 메뉴, 파일 메뉴에서 얘는 사용자의 경험, UX에 맞게끔 UX에 맞는 사용자 경험을 토대로 가장 쉬운 항목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카탈로그라든지 편집 기능 이런 거를 한 군데 모아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우측 사이드바부터 보겠습니다. 직접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지정 조회. 선택한 객체 속성을 보여주죠. 네, 저장값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에디트를 눌러서 여기에 없는 데이터, 추가하고 싶은 데이터를 검색해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창, 인스트럭터, 흔히 말하는 볼트 명령어를 클릭하게 되면 볼을 눌러볼게요. 기둥. 기둥을 눌러보면 이렇게 간단한 애니메이션 창이 나타나면서 사용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거. 어떻게 명령어를 사용하는지. 인스트럭터를 통해서 사용 방법을 조금 더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테클라 온라인 사이트에 있는 다양한 사이트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창이고 네 번째는 얘는 포인트 클라우드 3D 스캐너로 생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고 가장 중요한 속성 선택한 객체의 속성 창을 열어줍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하위 버전에서는 이런 속성 창을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죠? 플레이트라든지 보호 속성 보구나. 이렇게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속성창을 쓰셨는데 그 속성이 하나로 통일되었고요. 선택한 대상의 속성을 얘가 이렇게 바로바로 보여줍니다. 볼트까지 또는 영적, 콘크리트, 부재 또는 철근 데이터까지 하나의 속성창에서 디스플레이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창이
바뀐 거는 뒤에 가서 또 한 번 더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는 참조 모델. 원래 좌측 파일에 import reference 모델로 있던 기능이 우측 사이드바로 오면서 참조 모델을 여기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껐다가 켰다가 컨트롤이 가능해집니다. 제일 마지막은 응용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 자, 얘는 원래 단축키가 컨트롤 F였죠. 여기에서는 응용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 하이 버전에 있는 매크로 기능 플러스 컴포넌트 창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컴포넌트라든지 확장 프로그램, 익스텐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본 타입. 이런 명령어들을 이렇게 철거를 누르면 철골에 사용되는 명령어 또는 콘크리트 또는 철근, 편집으로 보실 수가 있고 휠 버튼 눌러서 좌측, 우측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이 사용하지 않는 탭은 사용자가 직접 이렇게 히든 시킬 수도 있어요. 네, 히든 시켜서 컨트롤할 수 있고 만약에 철골에 사용하는 많이 쓰지 않는 명령어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 사용자들이 직접 이런 리본을 이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가령 자 기둥 명령어를 이렇게 줄이거나 보의 명령어를 이렇게 줄여서 얘를 왼쪽으로 갖다 두고 얘는 이렇게 갖다 두고 볼트랑 볼트를 위로 올려서 용접을 줄이고 이렇게 갖다 두는 이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저장을 누르게 되면 저장 누르고 이런 리본을 바꾸게 되면 이렇게 사용자와 한 그런 명령어들을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본 편집도 굉장히 간편해요. 그래서 컴포넌트랑 매크로 창이 합쳐졌다라는 거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스위치 온오프. 자, 스위치 온오프는 여기 있는 선택 스위치랑 그다음 스냅 스위치입니다. 선택 스위치 옆에 보면 스위치 숨기기. 많이 쓰지 않는 명령어들, 평면, 하중 또는 어셈블리 작업 선택 이런 부분도 줄여버리고 스냅 역시 잘 쓰지 않는 명령어 선이라든지 보조선 이런 거 이렇게 꺼버려서 커스터마이즈 사용자와 하실 수 있습니다. 올드 스타일과 뉴 스타일. 첫 번째는 아까 보여드렸던 부재 속성창이죠. 또는 객체들의 속성창. 독립적으로 실행되어 있던 모든 속성창을 하나의 통일된 속성창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선택된 객체의 속성을 이 속성창에서 바로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객체를 속성창을 열고 선택되어 있는 객체의 속성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일반 부재라든지 또는 볼트라든지 또는 철근, 콘크리트에 관계없이 이 창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볼트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속성창 역시 우측에 지금 고정이 되어 있지만 드래그해서 뺀 후에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나중에 측면 창에 이렇게 고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가능합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부재 볼트 또는 도면 내에 있는 도면 치수라든지 도면 속성 또는 마크까지 해당 단일 속성창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위 버전에 있던 뭐 가져오기 또는 체크 언체크 또는 적용이라는 기능들도 여기 속성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용 같은 경우는 제가 일반 부재를 생성할 건데 색상을 회색으로 하고 1점, 2점 하면 이 설정했던 적용값으로 모델링이 되는 거고요. 또는 객체를 2개 선택하게 되면 다른 데이터 값을 이렇게 얘랑 재질을 잠깐 바꿔볼게요. 이 2개의 다른 속성을 이렇게 디스플레이 시켜줍니다. 그리고 선택된 항목으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그 데이터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던 데이터만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성창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도면 리스트, 도면 목록이 문서 관리자로 바뀌었다. 하이 버전에서는 이렇게 도면 목록, 드로잉 리스트라고 많이 불렀죠. 드로잉 리스트 운영 체제에서 문서 관리자 포함이 되면서 도면뿐만 아니라 모델에 포함이 되어 있는 다양한 파일을 해당 문서 관리자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리스트, 여기에 있는 리스트를 복사해서 엑셀에 붙여넣기라는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도면 버전이라는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 다양한 기능도 추가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속성은 조립 도면이랑 콘크리트 도면 속성. 아마 이게 21버전부터 바뀐 것 같아요. 21버전부터. 정확하게 버전 기억나지 않는데. 자, 왼쪽에 있는 올드 버전 같은 경우는 조립 도면을 생성할 수 있는 속성 창이고, 우측에는 좀 형태가 다른데, 뷰 생성해 보면 이렇게 정면 뷰, 상단 뷰, 하단 뷰마다 다른 설정 값을 사용할 수 있다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뷰마다 세팅 값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게 뉴고, 올드는 모든 뷰의 속성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흔히 말해서 단면뷰 생성하게 되면 이 속성창에서는 이 기능을 쓰게 되면 치수까지 같이 생성이 돼요. 치수 세팅이 포함이 되어 있는 조립 도면 속성이기 때문에 치수도 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립 도면 속성에서는 이제 필터 치수가 같이 도입돼서 필터 치수도 사용할 수도 있다 라고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도면 인쇄하는 기능이 좀 달라졌네요. 하이 버전에 있는 도면 인쇄 기능이고 우측에는 새로 나온 인쇄를 할 수 있는 기능, 미리 보기가 추가가 되어 있고 또는 용지 사이즈라든지 색상이라든지 복사본 개수 등도 여기서 쉽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DF 출력 시에는 단일 파일로 출력이 가능한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면 내보내기. 도면 같은 경우는 상단에 보면 이제 이전 스타일, DWG 파일을 생성하는 스타일이었던 거고 상위 버전에서는 좌측에 보시는 것부터 도면에 있는 레이어, 세팅 값 또는 미리 보기 할 수 있고 파일의 버전도 정의할 수 있고 접두사랑 점이사도 해당 속성창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도면 프레임 외부에 객체를 포함할 건지 포함하지 않을 건지에 대한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 내보내기 할 때도 UI가 바뀌어 있구나 라고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레이아웃 편집기.
얘는 흔히 말해서 하이 버전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 갔다가 테이블 레이아웃 갔다가 테이블 가서 얘를 상상을 하면서 이 위치를 저희가 매칭을 했죠. 그죠? 이렇게 도면이 되어 있을 때 여기 하면 좌상이다. 그러면 왼쪽 상단이겠네라고 추측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 기능들을 우측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레이아웃 편집기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잠깐 맛보기 하겠습니다. 그냥 도면 들어가고요. 도면 들어갔다가 자, 현재 레이아웃에서 편집기 가서 도면 레이아웃 편집기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도면을 보면서 제가 직접 배치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양한 많은 템플릿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드 로케이션 여기 있고 길게 나와 있네요. 자, 사용자가 직접 테이블을 추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리드 로케이션 그 어셈블리 그리드 로케이션 클릭해서 여기다 그냥 클릭해 줍니다. 클릭해 주면 이 위치에 그리드 로케이션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거고요. 얘를 이렇게 드래그하거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고 닫게 되면 그리드 로케이션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실제 레이아웃 관리도 이전 버전보다 조금 쉬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컨트롤하고 싶은 기능은 또 뭐가 있냐면 템플레이트 편집기를 통해서 제가 특정 기능을 조금 변경을 할 거예요. 얘가 지금은 노란색이지만 색상을 변경할 겁니다. 색상을 그리드에서 색상을 그냥 초록색으로 템플레이트를 변경하고 저장한 후에 템플릿 새로 고침 누르면 변경된 데이터가 바로 반영이 됩니다. 하이 버전 같은 경우는 도면을 새로 열어야 됐죠. 자, 그리고 이런 기능들 같은 경우는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이 절별 항목은 이 도면에서 빼고 싶어요. 이 도면만, 유일하게 이 도면만 빼고 싶어요. 그러면 레이아웃 템플릿에서 얘를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얘를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저장하게 되면 저 템플릿은 이 도면만 빠져 있습니다. 다른 도면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 네, 이렇게 다른 도면에는 같은 레이아웃 데이터이지만 포함이 되어 있죠. 아까 그 도면에서만 제외시킬 수가 있다. 이런 기능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UI를 잠깐 한번 되짚어 보면 전체적으로 UI 스타일이 이제 리본 타입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올드 스타일에서 뉴 스타일로 바뀐 게 도면 일반적인 객체의 속성과 그 다음에 문서 관리자 또는 조립 도면 속성, 콘크리트 부재 도면 속성 또는 도면 인쇄랑 도면 내보내기, 크게 레이아웃까지 이렇게 하이 버전에서 사용하는 게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이 포인트만 잠깐 짚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확장 프로그램 하기 전에 조금 쉬었다 갈게요. 오느라 고생 많으셨을 건데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15분 쉬었다가 저희는 2시 2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시 2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중에 만나요.